차는 다른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도 인간이 인지하고 있는 한 자신의 문화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차라는 사물과 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차는 단순하게 결론을 먼저 대신해서 드린다면 차의 문화 코드는 화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용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결론으로서 드릴 이야기를 먼저 던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의 목적에 또 다른 변화로서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차예사라는 이름입니다. 중국에서는 차를 하나의 기술로 이해해서 하나의 예술적 행위, 하나의 퍼포먼스로 이해해서 예술할 때 예자를 써서 차예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조금 뒤에 드려야겠지만 동양의 개념 중에 많이 들어보신 개념일 텐데요. 정기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자가 좀 어렵게 느껴질 때, 하나의 한자가 어렵게 느껴질 때는 그 한자에 늘 붙어 다니는 다른 글자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우리가 정자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기 쉬운 단어는 정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물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할 정도로 섬세한 것을 말합니다. 즉 정이라는 것에 그 뒤에 붙는 것은 비밀스럽다 할 때 밀자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이라는 개념은 동양에서 일찍부터 물질을 가리키는 개념이긴 한데 이 물질은 물질인데 너무나 섬세해서 존재하긴 분명 존재하나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영역의 어떤 존재감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기라고 하는 것은 뒤에 어떤 단어가 먼저 생각나지요? 기운이라는 표현이 생각나죠. 즉 움직이다라고 하는 기운이라는 표현이 생각납니다. 움직이다. 즉 기라는 것은 우리가 관찰하기는 무언가 어려워도 운동성과 관련된 그 무엇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겠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신기하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겠다라는 정도의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쉬운 이야기로부터 오늘 우리가 왜 차예사를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차를 마신다고 하는 행위는 대개 정과 관련된 의미가 많습니다. 차는 하나의 예술이고 그리고 분명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이고 사람이 만드는 그 무엇이지만 상당히 오밀조밀하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 무엇으로 표현되는 예술적, 과학과 철학으로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는 그러나 분명 존재하는 그와 같은 과학과 철학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을 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고 표현하지 못하는 바는 아닌 것을 예술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예술의 영역은 철학과 과학에 의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으나 분명 그 존재됨이 있는 그 존재됨의 정의와 표현이 존재하는 것을 예라고 하게 되죠. 즉 차예사라는 표현으로서 차에 접근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차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과 결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 또는 신도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종교와 차는 거의 하나의 사물처럼 엮여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 그 정밀함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이 아니면 전달해 줄 수도 없는 이
정밀하다는 것은 이렇게 돼요. A가 B에게 전달할 수는 있다. 단 전달의 방식이 철학과 과학으로만 되어지지는 않는다. 표현할 수 있다. 철학과 과학 이외의 다른 존재적인 표현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질 수 없는 것이고 스스로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또는 동기를 통해서 스스로가 느낄 수밖에 없는 영역에 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차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차도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차예라고 부르지 않고 차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아직 우리가 이미 우리말을 쓰기 시작한 지가 500년이라는 세월 이상을 지내왔고 올해로서 벌써 56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왔고 적어도 문자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오랫동안 우리말을 써왔기 때문에 한자로 되어 있는 차와 관련된 마땅한 우리말의 표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예도 예자를 붙여가지고 차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그렇게 오래된 표현은 아닙니다. 첫째, 차가 언제 어떤 경로로 돌았는지가 불확실한 것이 우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문화적 양식과 코드로 정착되었는지도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역사다 보니까 차와 관련된 뚜렷한 표현이 없어서 그러나 한국의 차와 한국에서 사물에 접근하는 방식이 주로 운동성과 관련된 효율성에 넓은 의미의 효율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런저런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차례라는 표현과 우리 차 문화와는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은 정확하게 중국어도 아니고 고중국어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우리 역사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신조어입니다. 이 신조어인데 이 신조어는 훈차도 아니고 즉 뜻을 살린 글자도 아니고 훈을 빌려온 훈차도 아니고 음을 빌려온 음차에 속합니다. 즉 차례라는 말이 우리가 마시는 이 차, 이 얘도 얘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성리학 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음차가 된 것을 생각지 않고 훈차로 해석해서 차와 관련된 무슨 예도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제사를 차례라고 하다 보니까 제사의 옛말은 차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것과 일치시키면서 차례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이제 드디어 표준말이 되었죠. 근데 이 차례라는 표현 속에서 여기에 차례 또는 차례에 한자를 이렇게 쓰니까 차를 올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사의 헌달에 차를 올리는 예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헌달에와 제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일부 차를 연구하는 오래된 연구자들이 그런 결론을 많이 내놓긴 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문중에서도 18세기 이전에 제사상에 차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차는 제사에 쓰이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그런 의미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시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을 표현하기 위한 음차였습니다. 근데 과거의 음차가 이왕의 발음을 빌려다가 비슷하게 문자로 기록할 것이면 뜻도 웬만큼 비슷하게 하려고 애쓰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날 중국인들이 외래어를 빌려다가 나름대로 음차를 할 때 뜻도 음도 비슷하지만 뜻도 비슷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지금 발음으로 보면은 중국 표준 발음으로 보면은 그 맥도날드가 마이땅라오라고 그럽니다. 보리맥자를 쓰고 당할당자를 쓰고 우리 감당하다 할 때 당할당자를 쓰고 그리고 노동하다 그럴 때 노자를 씁니다. 마이땅 나오니까 맥도날드하고 발음이 거의 안 맞는 것 같은데 홍콩어로 읽으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외래어를 차용할 때 가장 먼저 음차를 해는 지역이 바로 홍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수 있는 외화인 킹콩이라는 영화가 있죠. 번역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중국 영화의 제목으로는 한자로 금강이라고 번역합니다. 현재 표준어로 읽으면 진강이 되죠. 발음이 전혀 뜻만 너무 살린 것 같죠. 금강불괴, 두드려 패도 죽지도 않고 웬만큼 공격해도 쓰러지지도 않는 금강불개를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홍콩 사람들이 홍콩 발음으로 읽으면 거의 킹콩과 유사합니다. 우리 한국어의 발음과 홍콩 광동어의 발음이 당나라 송나라 때 이후로 자기 발전을 해갔지만 남경으로부터 동심원에 있다 보니까 음가의 변환이 비슷하고 음운 변화에 상당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 아의 발음은 오로 바뀌고 오의 발음은 우로 바뀌고 우의 발음은 아우로 바뀌고 뭐 하는 식으로 그다음 이의 발음은 에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일부의 이는 으는 또 이제 아로 바뀌고 하는 규칙을 모음을 이해하면 홍콩어는 참 배우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도 중국에서는 진강이라 읽히지만 홍콩에서는 깜꽁 또는 낌꽁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발음이 된 거죠. 그런데 뜻도 봐도 금강, 킹콩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은 정도로 뜻도 차용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만들어진 음차어예요. 차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이었고요. 그리고 몽고어와 만주어 등에서 또는 돌고래 등에서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말이었고요. 차라는 말, 우리말 현재 남아있는 일부의 우리말의 흔적이 채우다입니다. 차다, 채우다. 그러니까 이 동사형은 그냥 차다가 되는데 차갑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채우는 행위, 가득 차는 행위. 그래서 하나는 채움의 행위고요. 레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비움이라는 행위입니다. 굳이 차례를 같이 붙이면 어떤 뜻이 되느냐? 새 것인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낡은 무엇인가를 내보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굳이 옮기자면 송구영신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낡은 무엇 또는 낡지 않았는지 낡았는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나와의 관계에서는 낡았다라고 간주되는 것을 내보내고 비워내고 그리고 새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채우는 행위, 채움과 비움을 함께하는 이것이 고대 북방 기마 민족의 하나의 전통적인 습관과 관련됐고 그와 같은 것을 의례화시킨 하나의 의식이 차례였습니다. 몽고에는 아직도 마차례라는 것이 남아있죠. 앞에 마가 붙은 것은 가장 큰 으뜸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으뜸의 차례를 말하는 것이죠. 즉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이죠. 또는 가장 위대한 것을 매개체로 해서 채움과 비움을 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1년 10년 맞이 대축제가 마차례가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차례라고 표현하게 되죠. 우리가 차례상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누군가를 숭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존재를 매개로 해서 오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채워가고 무엇인가를 비워가는 하나의 조화로운 화해 행위를 뜻합니다. 또 하나의 그렇게 함으로써 지나간 하나의 과거를 역사화시키고 다가온 어떤 것을 현실화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유지할 때 북방 기마민족들이 사용했던 가장 대표적인 의식의 하나가 바로 차례였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마땅한 발음이 없고 또 그 발음에 맞추어서 뜻도 비슷하게 하려다 보니까 차례라는 한자어가 신조어로서 한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 차례라고 하는 표현은 글자 자체로 보면 중국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표현입니다. 요즘은 한국 문화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한국 문화에 쉽게 접촉이 되고 한국 분들의 차오르는 행위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서 중국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차례라고 하는 새로운 중국에는 없는 그런 표현을 익숙하게 들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문화가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튼 차례라는 것이 이 글자는 이미 있는 거지만 신조어입니다. 바로 차예사라고 불리는 지혜로울 옛자를 써서 차예사라고 한 것은 한편 차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내보내야 될 것을 내보내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는
차를 매개로 한 밝은 선비의 과정을 끄집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차예사라는 익숙치 않은 표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밝을 예자를 쓴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차츰 그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매시간 1, 2분씩 올리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